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러시아가 미국이랑 1, 2위를 다툰 만큼 정말 수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이번 전쟁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전쟁 시작했다고 우리가 이 대칭 전력 안 되네. 야, 핵 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최근에 보면 북한군이 사실 우크라이나 다녀와서 강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드론전도 있지만 가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시가전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전투 실전 경험을 쌓았을 텐데 어느 정도 좀 북한군이 11군단, 폭풍군단하고 이렇게 정예부대들이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이제 북한군에 복귀를 했을 텐데 어떤 부분 좀 많이 강해져서 왔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김정은이가 이제 탱크 부대도 많이 뭐 업그레이드된 탱크에 뭐 올라가서 뭐 직접 뭐 딸이 뭐 운전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약간 비대칭 전력보다 대칭 전력에 좀 힘을 넣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본인도 김정은이도 알았겠죠. 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건 말 자체로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전쟁 시작했다고 우리가 이 대칭 전력 안 되네. 야, 핵 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느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대칭 전력도 비대칭 전력이지만 대칭 전력에 좀 힘을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탱크도 지금 신형으로 지금 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무슨 부대를 창설하면 빠릅니다. 그렇죠. 맞아요. 드론 부대? 김정은이가 명령 내리면 오늘 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드론 부대 창설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지 잡기도 쉽지 않아요. 절차가 진짜 당장 필요한데도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검증받고 뭘 해야 되고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북한은 한마디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야 요즘 최근에 드론전이야. 드론 부대 창설해. 바로 창설합니다. 힘을 넣어. 바로 힘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질은 모르겠지만 효과는 빠르죠 북한이. 그래서 드론 부대도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보고서 드론 부대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드론이 실제 몇백 대가 몇만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설은 했어요. 창설을 해가지고 지금 뭐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북한의 명령 지시 체계가 빠르잖아요. 빨라가지고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빠를 거예요. 근데 그 후원자가 바로 이제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죠. 사실 철훈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지난 2월 노동당 국위 구차 대회에서 이제 핵 ICBM 말고 재래식 전력 쪽으로 가자. 이게 최근에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포린 어페어스인가 이런 데 저도 보면은 뉴클리어 디터런스 그러니까 핵 억제력의 기묘한 패배 스트레인지 디핏 뭐 이래가지고 이 핵 억제력이라는 게 더 이상 이게 이란이 뭐 원전을 막 공격하고 이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디모나 그 핵단지를 공격했는데도 원래는 그게 핵 시설을 공격하거나 핵 무기, 핵 전력을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러시아가 미국이랑 1, 2위를 다툰 만큼 정말 수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이번 전쟁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핵은 있어도 우리가 이런 재래식 전력을 또 확충을 해야 되는구나.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사실 핵무기 투자를 기존에 있던 거를 업그레이드를 했지 새로 만든 게 없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계속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군부 내에 이 핵무기 마피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만든 거 아니냐. 실제 전쟁에 쓸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느 정도의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죠. 현 시대에 핵을 쏘면은 전 세계 질타, 규탄 엄청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간판 내려야죠. 뭐 그렇죠. 조선민주주의민국 간판 내리는 거죠. 그 나라는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쓴 나라는 미국만이 유일무이래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래서 저는 이제 히로시마도 가보고 나가사키도 가봤는데 느낀 점이 그거예요. 야 이건 진짜 쓰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너무 처참하죠. 그것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재래식 무기를 죽으면 누가 죽었는지는 알 수는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 그리고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동사무소에 호적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지금도 그걸 합니다. 계속 호적 정리를 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무서운 무기다.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계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핵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는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속타는 뭐랄까요? 핵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한 세기 만에 바뀌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군 정보기관에 있는 분을 한번 만났더니 뭘 이거 툭 던져줘요. 그래서 보니까 북한이 유사시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전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전시 세칙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공개가 됐었어요 국정원이. 근데 이게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새로 만든 건데 다른 거 뭐 전쟁 관련한 건데 철우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여기 보니까 금수산 태양궁전을 결사 보위하고 김일성 김정일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이 동상하고 석고산 초상화 이거를 결사옹위하라 그러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전쟁 터졌는데 이 보이부도 이런 것도 있고 뭐 군부에도 있는데 이런 게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은 자기 몸을 뭐 먼저 피하거나 뭐 전투 준비 태세가 아니고 사무실이라든지 자기 가정이라든지 걸려 있는 초상화 동상들을 안전한 곳에 모셔야 된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이게 도대체 저도 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북한에 있었을 때는 응당 그래야 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굳이 아니 나부터 살고 그 사진 같은 거 또 찍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지? 라는 게 보니까 영적인 신적인 존재를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너네가 구하지 못하고 보위를 못하는데 뭔 나라를 지키겠냐 이딴 사고방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저도 지금 생각하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사실 우리 군이 그거는 있어요. 심리전 차원에서 옛날에 많이 이제 플랜 세워놨던 건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그 미이라 상태로 보관된 금수산 태영궁전이라는 데를 제일 먼저 때린다. 그러면 북한이 심리적으로 와야 될 거다. 물론 적개심이 막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와야 될 거다. 타격이 클 거다. 이래서 그거를 초반에 정밀 타격하는 이거는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뭐 동상 이거 보호하면 그 뭐 보호 시설에 돼 있어요?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 뭐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나?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각 도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은 밑에 지하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준전시 상태라는 전쟁 시가 되면은 그 밑으로 쑥 내려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이제 무슨 뭐 석고상이라든지 그딴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챙기면 되니까. 그런 거는 뭐 챙기든 뭐 터지든 그건 뭐 굳이 그렇게. 근데 각 도에 모셔져 있다고 하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 동상 같은 경우에는 그 신들이잖아요. 와서 뭐 명절이든 하물며 결혼식 할 때도 와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수종님께서 장군님께서 우리들의 사랑을 꽃벼 주셨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해가지고 그런 그 신적인 그것이 이제 포탄을 떨어서 없어져 봐요. 그럼 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니까 관리도 인민보안소에서 합니다. 우리를 말하면 경찰들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고요. 거기는 북한에 아무리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고 해도 거기는 CCTV를 다 설치해놨습니다. 거기다 오줌도 못 싸요. 밤에 밑으로 내려가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도 신기합니다. 아니 그건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되게 독특해요 북한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날아오는 적기라든가 이런 걸 레이더가 있잖아요. 이 산 위에 있으면 봤어요 산 밑에를. 그래서 레이더가 밑으로 내려가. 레이더가? 레이더가 밑으로 내려가서 아니 이건 무슨 만화 속에 나오는 것 같아. 진짜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북한은 땅굴 파는 데는 업적이 좀 있죠. 그렇죠. 갱도화는 김일성 때부터 내놓은 그 한마디로 하면 전략 전술 아닙니까? 갱도 전술.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에서 상관없이 아마 다 했을 겁니다. 학교라든지 공장 기업소라든지 그 연구실이 있는 쪽에는 방공호라고 해가지고 전쟁 일단 유사시가 전쟁이 터지면은 그 모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도로판이라든지 초상화를 가지고 방공호에다 모실 수 있게끔 모신다. 모신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방공호로 들어가서 이제 모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곳이 다 있어요. 저도 학교 때 그 방공호 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동까모라고 있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까는 모임 이래가지고 우리 군 정보기관에서 아주 뭐 엽기적인 일을 했죠. 북중 접경 넘어가가지고 무산에 있는 김일성 동상을 일부를 잘라와가지고 그거를 뭐 동판을 가지고 뭘 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저도 북한에서 그거 들어가지고 그 큰 사건이었죠. 그때.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신들의 동상을 파괴하러 들어왔던 그런 뭐 저걸 해가지고 간부 강연 자료에도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적대관념을 늦추지 말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중엔 북한이 안 되겠는지 공개적으로 그 방송으로도 한번 했어요. 맞습니다. 동까모 일당을 우리가 잡았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긴 뭐
탈북민인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잡힌 분들 이런 분들 이제 해가지고 그냥 일단 엮어서 그냥 했나 엮어서 이제 공안 사건 비슷하게 하나 만든 적이 있는데 전쟁 나면 일단 뭐 무력으로 어떻게 전쟁을 운영하고 이런 건 기본이고 동상석고상, 초상화 이게 중요하군요. 그게 제 상상만 했는데 그게 지하로 내려간다라고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주요 동상, 그죠? 그냥 동네 서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몇몇 이제 지역 단위로 하나씩 거점으로 있는 거. 그리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 김정일, 미이라들이 그 보관되어 있는 그게 실제 참가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지하로 돼 있대요. 네, 저희도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뭐 타고 다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오면 어쨌든 지상으로 나오는데 그 참가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지하로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 건설할 때 그 파낸 흙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간지 우리나라도 모르잖아요. 그 토량이 어디로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뭐 이 참가했던 사람들은 뭐 사과 박스를 해가지고 어디로 해가지고 바다로 나갔다는데 그 토량까지도 비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되면 중요하거든요. 얼마 팠는지 알고. 그렇죠. 예, 그 깊이고 뭐고 그게 다 알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전쟁 나는 거 대비하는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전쟁이 딱 났다고 울린다, 사이렌이 울린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하게 돼 있어? 제일 먼저 어쨌든 서집에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체계 아닙니까? 인민반은 인민반대로 그리고 대학생은 대학대로 다 모여가지고 집체적으로 뭐 어디로 피신하면 피신할 그 지령이 내려오는 대로 지시 따라서 움직이게끔 돼 있고 밤에는 밤에대로 이제 등하간지 훈련이라는 것도 하고 대피 훈련하고 1년에 한 두세 번씩 합니다. 그런 거. 북한은 무슨 태풍인가 폭풍인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원산에 있을 때 폭풍이라고 했거든요. 폭풍. 예, 비상사태 폭풍 발령이 일, 폭풍이. 폭풍 2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또 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거의 우리 뭐 대포콘이나 진돗개거든. 예, 우리로 말하면 진돗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폭풍이 하면은 뭐 일은 이부자리 안 챙기고 모포 안 챙기고 전투 장비만 챙기고 튀어나간 거 이 하면은 뭐 침구까지 다 챙겨갖고 튀어나간 그럼 어떻게 그거를 알려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뭐 민방위 훈련할 때 뭐 웽하고 사이렌을 울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도 사이렌이 있습니다. 보안소에가 다 있는데 그 사이렌들이 왕 하고 사이렌 울리고 부대는 직일관, 직일병이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일직사관 비슷한 거네. 그 24시간 자기 그 중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소리치죠. 소리쳐요? 예, 폭풍! 아, 진짜? 아, 이것도 특이한데. 폭풍하고 보통 우리는 마이크 그 스피커로 하는데 중대나 대대들까지는 마이크가 거의 많이 없어요. 북한은. 예, 그래서 사람이 소리칩니다. 북한이 절대 이거는 공개하지 않는 북한군이나 북한 체제의 약점, 아킬레스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뭐 군사적인 것도 있겠지만 북한에서는 가장 공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웬만한 거는 뭐 휴민트를 통해서라든지 뭐 전략 자산을 통해서라든지 웬만한큼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모르는 건 이제 김씨 패밀리 가족 내용이죠. 그거는 일체 공개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갔던 그 이영한인가요? 이한영. 이한영인가요? 그 사람도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관련돼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 맞아요. 공개하고 있기 또 때문에. 여기 와서 책도 쓰고 그렇죠. 인터뷰하고 이래서 사실 저도 그때 현장 기자였지만 이한영 씨하고 인터뷰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그거였어요. 근데 사실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군사 전략 자산이고 뭐를 떠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와이프가 몇 명이 됐든 그런 이제 가족 패밀리의 이제 그 내용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숨겨진 비밀 이것이 가장 이제 좀 뭐라고 하죠? 북한에서 이제 공개하기 힘든 거죠. 우리는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응징보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뭐 좀 심플하지 않나요? 그냥 한 놈만 들고 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만 하도 이제 도발 원점만 때리겠다. 원점을 지휘부 아니면 뭐 김정은과 군 지휘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황해도에서 북한이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 쏜 원점 그다음에 지휘 세력 이렇게 아예 자동으로 다 해놨었으니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보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덜하다 보니까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많이 생각했었죠. 그런데 연평도 때 또 사실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여튼 6.25 이후에 처음 당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군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제 논란이 많았었고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가 기록원에 어딘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군 장성들 회의한 데서 거의 뭐 욕을 합박해서 하셨다라는 그런 영상도 있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우리 군이 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맞아요. 당시로는 좀 무기력했죠. 무기력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이도 또 숨기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은 자기가 본인이 이제 도망치면 어디에 숨어야 될지 우리는 뭐 분명히 전략 자산을 통해서 미국이나 뭐 우리를 비롯한 뭐 나라들에서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그 김정은이가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미국과 우리 한국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들어온다면은 그러면 자기도 어디 도망쳐야 되잖아요. 지하 통로로 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철저한 비밀은 뭐 더 말할 거 없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쌓여 있는 베일에 쌓여 있는 거는 아마 캐내면 캐낼수록 겁나 많을 거예요. 미국도 그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IS 이슬람 국가 수계였던 알 바그다디 그때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탐수할 때 보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막 김정은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더라고. 야, 걔도 애가 셋이 있었는데 김정은도 셋이잖아요. 부인하고 애하고 같이 지하 통로로 해가지고 몰래 가다가 우리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가지고 뭐 돼지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뭐 죽었던 뭐 이렇게 막 그걸 얘기하는 거 보면 미국도 김정은을 약간 좀 후달구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빨리 나와 이런 식으로. 아무튼 김정은의 대남 적대 노선 때문에 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저렇게 말로만 계속 하면은 좀 자기 면이 서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국지전이든 서해에서의 어떤 해상 도발이든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 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그리고 이철은 보위장교님 모시고 북한군의 최근 동향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 전력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